そこで日韓の論客の皆さんに質問です。あなたは竹島をどうするべきだと思いますか？まず言っておきたいのが、竹島はもともと日本の固有の領土です。それを奪われたわけですから、何人も漁民を殺されてね。で、その時日本には自衛隊がなかったんですよ。自衛隊ができた翌年なんで、その事実はまざわって、本来は外交的交渉で返還させるのが本当に筋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難しい。だから実際に奪い返そうと思うと武力を用いるしかありません。しかしもう武力を用いると戦争になりますんでね、それもほとんど不可能なことです。ですから実際にはどうしようもないというのはあれなんですよね。もう厄介な国ですわ、ほんまに。독도の場合は、これは韓国の歴史から見れば間違いなく韓国の領土です。ただ1965年日韓国交正常化の時に両国が基本条約で力などによる現状変化をしないというふうに合意してるんですね。将来はこれ解決できる方法がいくらでもあると思います。ただその将来はまず韓国は今まだ戦争中ですから。その戦争っていうのは北朝鮮との戦争ということですよね。この戦争中にこの大事な国との基本条約をいじるとか、これはもうありえない話です。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AFP, 로이터, AP통신에서 동시에 전하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사임 전날까지 헌법 개정에 열을 올렸으며 다음 총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스가 총리 또한 아베와 거의 똑같은 외교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일본 뉴스에 올라온 일본의 가상족국은 어디인가라는 뉴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아베, 미사일에 맞서 더 강력한 방어를 촉구, 일본은 탄도미사일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의 군사력을 제한하는 평화주의 헌법을 고려할 때 잠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안을 했다. 아베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기로 결정한 후 임기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석가들은 그가 문제에 부여하는 중요성에 대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에서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인용하면서 국가의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시험을 받고 있다고 경고하고 일본이 요격 시스템만으로 충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베 총리는 억지력을 강화하여 탄도미사일 등의 일본 공격 가능성을 더욱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 그의 정부는 새로운 미사일 정책을 고려했습니다. 아베는 논의가 헌법 범위 내에 있고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독점적인 국방위주의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억지력과 방어력을 고려하더라도 반격 능력을 획득할 가능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민당의 연합 파트너인 코메이토는 공격적인 군사 확장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반대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군대는 전후 헌법에 의해 자위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본은 양자 안보 동맹하에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정부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이지스 어셔워의 구매를 30년 동안 42억 달러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정부는 뒷마당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로 인해 시스템 배포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성명은 새 총리가 임명된 후 다음 주에 구성될 정부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아베의 그의 출발 이후 논쟁의 틀을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사일 방어는 아베 총리가 해결하지 못한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도쿄의 타쿠쇼쿠 대학의 국방 전문가이자 개공 교수인 다케사카 히데시가 AFP에 말했다. 이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아베는 새로운 국방 정책에 길을 닫고 그의 유산을 다음 정부에 맡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가상족국은 어디입니까? 란 제목의 일본 뉴스와 그의 댓글 반응입니다. 중국은 물론이지만 한국도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도소 매출의 상위 반드시 일본 침공, 일본 점령을 소재로 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는 한국 국민의 열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일본의 군사 침공에 찬성하는 여론도 크고 또한 미디어가 절대 거론하지 않지만 한국군의 주요 장비의 도입 경위와 군사 예산 증가율도 일본인이 확실히 해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외국이 다 상정하고 있는 것, 가상적국의 개념은 우리나라에는 없다. 무역의 이유 등이 아니다. 일본의 국가와의 외교는 역사와 관련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가상적국과도 큰 교육은 존재한다. 그러나 조건부 비즈니스며 가상적국인 만큼 언제 어느 때 적대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어는 기본이다. 우리는 그것이 아직 없다. 우리는 가상적국이라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당연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 옛날에는 구소련이 명확한 가상적국이었죠. 지금은 분명히 중국이 가상적국인 것 같지만 집권 자민당 내에서 친중국파가 힘을 과시하고 있는 한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말하지 못하고 국방정책은 갈팡질팡이다. 일본의 현재 진행형 적국은 러시아와 한국이다. 여하튼 우리나라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니까 북한은 우리나라의 국민을 납치 아직도 송환해주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적국입니다. 가상적국 중국, 영해 영공 침범을 반복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적국으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대만과 미국 등의 이웃나라와 동맹관계를 잘 유지하며 안보 가상적국을 연구 계획 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토에 미사일로 횡단하는 국가, 영해 영토의 확장을 주장하는 국가, 영해에 맞지 않는 해군 전력을 증강하는 국가, 여전히 장거리 정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나라, 이 나라들이 가상적국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반년 전 설명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유화책, 한국군은 북한과 싸우기 위해 훈련해왔지만 싸우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군 사기가 내려왔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일본을 적국으로 하여 국방백서를 갱신의 지시를 내렸다. 이제 한국군의 적국은 일본이다. 거기까지 한국은 바뀌고 있다. 헌법 구조의 탓에 제대로 방어 논의도 못하고 있는 일본에 가상적국은 존재해도 표를 내면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자위대의 움직임을 보면 한때 소련, 러시아를 가상적으로 하여 홋카이도에 육상자위대의 대부대가 배치되어 있던 것이 큐슈에 해륙 기동전단을 신설한 것처럼 중국이 가상적국으로 변한 것으로 본다. 그래 일본은 가상적국은 상정하지 않는다.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원수라도 이런 평화로운 나라는 없다. 거기에 가상적국을 상정하지 않고 적국을 확정하지 않는 것. 그러나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적대 행동을 취하면 어쩔 수 없지요. F-35의 항속거리가 짧아서 2200km, 북쪽 기지는 미사일 배치로 해결해야 한다. 북쪽으로 가려면 한국의 상공을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없다. 중국 공격 방어를 위해 오키나와에 기지를 두고 있지만 어쨌든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한다. 가상적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친중, 친북, 반일, 반미이며 가상적국으로 조건이 너무 충분합니다. 기본은 중공과 북한이지만 한국도 완전히 가상적국입니다.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레이더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북한은 당연합니다만 현재 진행형으로 독도를 침공하고 있는 한국도 당연히 들어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북한, 중국, 한국, 러시아 같아요.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철저하게 헌법을 개정해서 방어만이 아닌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 개정을 하려고 끝없이 시도를 하고 있고 이미 일본 내 여론 또한 점점 우경화됨으로써 가상적국에 한국을 빼놓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몇십 년 전에 한국을 본인들이 지배했던 그리고 도와줬던 나라로 인식했다가 이젠 한국을 가상적국으로 일본의 위협이 되는 국가로 인식한다는 게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일본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